시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회사 주차장, 며느리 서연주의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4살 아들 도연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한명숙이 차 문을 열고 아이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애는 내가 키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크면 애도 천해진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이는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렸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시댁 대저택 1층 식당에는 햇빛이 길게 들어와 있었고 넓은 테이블 위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주는 4살 아들 도연이와 함께 그 테이블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모습을 며느리는 곁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끔 반찬을 집어주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에서 시어머니 한명숙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테이블로 걸어와 손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도현이 잘 먹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손주에게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맞은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현아, 오늘 할머니랑 영재원 상담 가자. 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가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지 않은 채 집사를 불렀습니다. 이 집사. 복도 쪽에서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애 짐 싸. 오늘부터 별채에서 재운다. 며느리가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숟가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연이는 제 아들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 아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손주가 내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넌 그냥 낳기만 한 거야. 애는 우리 집안 사람이지 내 자식이 아니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도현아, 할머니랑 방 보러 가자. 예쁜 방이야. 아이가 며느리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아이는 시어머니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빈 테이블을 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빈 그릇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은 어두웠고 불빛은 듬성듬성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후에 아이를 회사로 데려갔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차에 시동을 걸려는데 앞을 누군가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뒷좌석에는 도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 문을 열고 아이를 끌어냈습니다. 오늘부터 애는 내가 키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크면 애도 천해진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이는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고 걸어갔습니다. 엄마, 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손을 확 잡아당겼고 아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주차장 불빛 아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이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회사 본사 12층 회의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남편 강준혁이 나왔고 손에 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도연이를 데려가셨어요. 남편은 전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회사 주차장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턱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댁 대저택 별채는 조용했습니다. 현관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정원의 나무들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별채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손주를 재우고 있었고 아이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준혁아, 왜 왔어? 회의 끝났어. 남편은 침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굳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도연이는 제 아들입니다. 돌려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넌 누구 편이야? 내 어미 편이야? 아니면 그 여자 편이야? 남편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아내 편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오늘 한 일은 잘못됐습니다. 도연이 엄마는 제 아내고 도연이를 키울 사람도 저희입니다. 남편은 침대로 다가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응, 아빠야, 괜찮아.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내려놔!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손 떼세요. 이 자식이!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 방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강준혁, 당장 멈춰! 내가 감히!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고 별채 문을 나서며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본체 2층은 어두웠습니다. 복도 끝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쓰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옷장을 열어 아내와 아이의 옷을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아이의 장난감과 책도 꺼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려. 그 여자가 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은 짐을 가방에 담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 안 들려. 남편이 가방 지퍼를 닫으며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오늘 나가겠습니다. 뭐, 연주와 도연이, 그리고 저 셋이서 나갑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아이를 다시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연주를 너무 함부로 대하셨습니다. 4년 동안 참고 견딘 건 연주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남편은 방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 위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강준혁, 나가면 다신 이 집 문 못 들어와. 남편은 계단을 내려가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저택 정문 앞은 고요했습니다. 차 한 대가 불을 켠 채 서 있었고 아내 서연주가 차 옆에 서서 대저택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걸어오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건넸고 아내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아내와 아이가 뒷좌석에 타는 것을 확인한 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대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고 아내는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내는 남편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보니 눈가가 살짝 붉어 있었습니다. 차는 어두운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은 햇빛이 환했고 바닥에는 아이의 장난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주는 소파에 앉아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고요한데 핸드폰이 울렸고 며느리가 화면을 보니 시아버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연주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명숙이 몰래?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내 서재로 와줄래? 명숙이는 오늘 외출했어. 1시간 후였습니다. 시댁 대저택은 조용했습니다. 정원에는 바람만 불었고 현관은 인기척 없이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차에서 내려 본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층 복도는 고요했고 며느리는 복도 끝 서재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아버지 강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며느리를 보며 손짓했고 며느리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며느리 맞은편에 앉으며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명숙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며느리는 회장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4년 동안 내가 참아온 거. 명절마다 내 자리가 없던 것도, 내가 만든 음식이 상에 안 올라간 것도.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계셨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장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서재는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이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난 틀렸지. 며느리는 회장을 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4년 동안 내가 시댁 행사 때마다 조용히 챙긴 것들이야. 내가 모아뒀어. 며느리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열어봐. 며느리는 봉투를 열어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보니 손편지 복사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마다 시댁 친척 어르신들께 직접 쓴 것들. 며느리는 편지들을 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아래를 보니 제사상 배치도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필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음식이 올라가는지, 어느 그릇을 써야 하는지, 며느리가 첫 제사 때부터 공부하며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댁 어르신들 생신 기록장이 있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좋아하시는 음식, 건강 상태까지. 회장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이는 이 모든 걸 자기가 했다고 했어. 친척들한테도, 나한테도. 근데 나는 알고 있었지 명숙이 필체가 아니라는 걸. 며느리는 서류들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회장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주야, 미안해.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난 비겁했어. 며느리는 회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비겁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가족이시니까요. 회장은 며느리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 며느리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회장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뭐가? 참는 것이요. 이제는 제가 해온 일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연주야,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사흘 뒤 큰 제사가 있어. 친척들이 다 모여. 그때 올 거지?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며느리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며느리는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정원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차에 앉아 대저택을 봤습니다. 2층 서재 창문에서 시아버지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대저택이 점점 멀어졌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앞을 봤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제사날. 사흘 뒤 제사날이었습니다. 시댁 대저택 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낮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고 부엌 쪽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댁 친척 30명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명숙은 안방에서 한복을 입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감히 올 리가 없었으니까. 거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형님, 준혁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관 쪽을 보니 남편 강준혁이 아들 도연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며느리 서연주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다가 거실로 돌아섰습니다. 친척들이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주야, 오랜만이네. 도연이 많이 컸구나. 며느리는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인사했고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친척 어른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제사상이 차려지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상 앞에 서서 그릇 위치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생선을 담은 그릇을 들고 오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굳이 왔으면 뭐라도 해.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부엌 쪽에서 남편이 걸어 나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며느리 곁에 있던 친척들이 그 말을 듣고 웅성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상에 올렸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 앉아있던 시댁 큰어른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였습니다. 80대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며느리에게 걸어왔습니다. 연주야, 며느리가 돌아서서 큰어른 앞에 섰습니다. 예, 작은 할아버님. 큰어른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편지 고맙더라. 내가 챙겨준 약 덕분에 건강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큰어른과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사상 앞에서 몸을 돌려 큰어른을 봤습니다. 큰어른이 주변 친척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연주가 손편지 보내주더라고.
내 건강 챙겨주고 고마운 애지.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생신 때마다 연락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기억하더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작년 제사 때 제사상 배치 누가 했냐고 물어봤더니 형님이 자기가 했다고 하셨잖아요. 옆에 있던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근데 필체를 보니까 연주 거더라고요. 거실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상 앞에 서서 친척들을 바라봤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큰어른이 시어머니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수가 시어머니가 큰어른을 봤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동안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거실은 고요했고 30명의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님, 그건 제가.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다가 큰어른을 보다가 다시 며느리를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큰어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사나 지내자.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친척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제사상 앞으로 모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그릇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 옆에 서서 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향 냄새가 거실에 퍼졌고 친척들이 하나둘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아이와 함께 절을 올리고 일어났습니다. 뒤로 물러설 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입술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아이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아이와 함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친척들에게 인사하며 나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 제사가 끝났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향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며 현관으로 나갔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연주야, 며느리가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빛이 들어왔고 방 안은 어둠과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닫았고 며느리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해서 달라질 게 있었나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어머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집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어머님 선택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서 있다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연주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떼었습니다. 미안. 하지만 그 한마디조차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목소리만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빈 서재를 보다가 천천히 무릎이 꺾였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의 햇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현관 앞은 고요했습니다. 차 한 대가 불을 켠 채 서 있었고 남편이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대저택이 점점 멀어졌고 며느리는 창밖을 보다가 앞을 향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며느리가 남편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차는 어두워지는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남편은 아이와 함께 바닥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며느리가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핸드폰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연주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도현이 보고 싶어서. 며느리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토요일에 잠깐 들르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전화가 끊어지자 며느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야, 라고 부르시더라. 남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블록탑을 완성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봐. 며느리와 남편이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거실에는 오후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